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마지막 단원이네요. 통계적 추정의 레벨 2 기본 연습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배우는 확률 변수인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좀 편할 겁니다. 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의 어떤 문제 출제 방향을 본다면은, 우선은 좀, 이거 수학 선생님으로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선은 외우고 문제를 풀더라도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인 통계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을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2, 3이래요. 확률 변수 갖는 3이 1, 2, 3이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나왔고 대표값이 나왔죠. 자, 대표값이 나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대표값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요 놈의 평균은 그대로 갖고 오고 분산은 n분의 1배 차이 나죠. 이렇게 분산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요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세팅은 x하고 확률 변수가 갖는 값 1, 3, 5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확률이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 P1, P2, P3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하면 항상 1이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니까. 그 다음에 제시된 게 뭐냐면 평균이 제시되었으니까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은, 다시 말해서 P1 더하기 3, P2 더하기 5, P3 하면은 4분의 13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해야 되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요 놈을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요렇게 되고, 평균을 요거 평균이죠. 요 놈 평균을 제곱하면 16분의 169가 되죠. 했는 게 분산이 되니까 16분의 39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69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P1 더하기 9P2 더하기 25P3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3개에 식 3개가 나왔으니까 이놈을 연립하면은 문제에서 묻는 PX는 3가 P2죠. 그 P2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값이 나오면 항상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다. 이런 어떤 그 습관적인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은 합답형 문제죠. 합답형. 자, 한번 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즉 다시 말해서 n1개 혹은 n2개를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그럼 각각의 추출한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다르다고 했을 때 확률 변수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바는 어떻게 되죠? 평균은 그대로 간다 그랬죠. 평균은 그대로 가고 분산은 요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기억. 자, VX1은 어떻게 되죠? M1분의 1이고 VX2는 N2분의 1인데 이게 2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집어넣읍시다. 요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요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N1은 2분의 1 N2가 되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은은 N1이 100이라, N1이 100이면은 X가 5분의 1 이상이라는 표준화를 해버리면은 표준편차가 얼마 됩니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X가 51 있으니까 우선 여기서 먼저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표준편차는 1이죠. 1. 그래서 51 빼기 M. M은 50 해서 Z는 1 이상이 되고, 다음에 X1바가 50.1이니까 X1바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는 N1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10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50.1에서 50을 뺀 다음에 10분의 1로 나눠주면은
얘가 같은 표준화가 된 값을 갖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이 같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어떻게 된다?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x1하고 x1바와 x2바의 어떤 확률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으니까 이 확률 변수를 동일한 확률 변수 z로 고치십다. 그러면 x1바의 표준 편차는 위에서 적어 놓은 대로 요 n1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n1분의 1 루트 n1분의 1분의 51 빼기 50이고 그럼 계산하면 루트 n1 이상이 돼버립니다. 얘는 50을 어차피 평균은 같죠? 평균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평균은 같으니까 52에서 50을 빼버리면은 n2분의 1 n2 루트 n2분의 1을 나눠줘 버리면은 2 루트 n2 2 루트 n2가 돼 버립니다. 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 했으니까 요 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될 거고 얘를 제곱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달리기 기록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달리기 기록이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고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 그러죠. 모평균이라 하니까 시그마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n명을 인위 추출했어요. 전수조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 A와 B 사이다. 그러면 신뢰 구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놔야겠죠. 그래서 쌤이 적어 놨는데, 외워놔야겠죠. 99% 신뢰 구간, 95%에 대한 어떤 그 값들은, Z 값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면 좋은데 우선은 지금 고3이고 문제 푸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B에서 A를 뺍니다. 맞죠? B에서 A를 뺏는 게 0.28 시그마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거 직접 빼봐요. 그러면 X바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와 버린다. 그죠? 그게 0.28 시그마니까 나눠줄 걸 다 나눠줘 버리면은 시그마도 다 나눠지죠. 그래서 14가 루트 n 이하가 되니까 n은 196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를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확률 변수는 토마토 무게로 두는 게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토마토 무게가 있는데 10g 이상일 확률 10g 이상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0%가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토마토 무게가 10 이상인 것은 120%니까 20%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0이고 요게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무게가 10g 이상인 비율이 20%인데 그 20%에서 400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모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는 지금 400개를 이미 추출하고 5분의 1인 상황이니까 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얘를 이산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어떻게 근사시킬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400하고 5분의 1을 계산해주면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가 됩니다. 이때 표본 비율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 비율은 n분의 x죠. 표본 비율은 n분의 x라는 것은 외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n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는 n이 400인 거죠. 400개를 이미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n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0분의 그러니까 x가 정규분포 80과 64니까 400분의 x는 우리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식들 배웠죠. 뭐 a에 뭐 ex 플러스 b 이런 것들은 뭐 e에 ax 플러스 b 요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결국 이 a에 해당되는 게 400분의 1이고 b에 해당되는 게 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400으로 나눠주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는 400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주면 400제곱분의 1과 64를 계산해주면은 50분의 1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표본 비율이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게가 10g 이상인 비율이 R 이상일 확률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표본 비율이 R 이상일 확률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표준화 작업 그대로 들어갑니다. 시그마 분의 요거 빼기 평균 맞죠? 평균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Z가 50R 빼기 10 이상이 되고 요게 0.006이라고 했으니까 0.006을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체 요 값에 0.5가 되는데 0.006인 0.4938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0.4938 빼주면 2.5가 되겠죠. Z가 소문자 Z가 그래서 요 놈이 요 값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5 이상이 돼야 되니까 기하학적으로 요 부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R은 0.2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산을 계산할 때 400제곱분의 1로 계산했잖아요. 맞죠? 보통 근데 400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 그 표본 비율의 분산을 n분의 pq로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요대로 그대로 계산해도 관계없어요. n이 400이고 p가 아까 5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q는 당연히 5분의 4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 습관에 따라서 풀이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